오늘 함께 하실 곳은 소설가 최명희 선생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최명희 선생은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남원은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최명희 선생의 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는 최명희 선생의 문학혼을 모은 최명희 문학관이 있고, 또 최명희 선생이 태어난 생가터, 또 최명희 선생의 이름을 딴 최명희 길, 그리고 최명희 선생의 묘가 있는 혼불 문학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는 혼불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요 배경지이기 때문에 그곳 3회면에 혼불 문학관이 있고요. 혼불 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곳들은 서도역을 비롯해서 그 많은 곳들은 다 혼불의 주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전주와 남원을 돌아보실 예정입니다. 혼불이라는 작품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작가 최명희. 1947년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쓰러지는 빛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했습니다. 이후 1996년 17년 동안의 작품인 혼불을 집필했으나 1998년 지병인 난소암을 앓다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혼불이라는 작품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전라북도 남원의 매안마을과 검언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몰락해가는 한 양반가의 며느리 3대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낸 혼불은 호남 지방의 세시풍속과 관홍상제, 노래, 음식 등 민속학, 인류학적인 기록들을 우리말로 생생히 복원해낸 작품으로 우리 풍속의 보고, 모국어의 보고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다니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최명희 선생을 기억하는 공간들입니다. 전주는 최명희 선생이 태어나고 또 묻힌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최명희 선생 묘를 혼불 문학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10개 정도의 작은 돌에 무언가가 새겨진 그런 글귀들이 있는 작은 돌이 있는 이런 정도긴 합니다만, 숲이 참 좋죠. 예, 여기는 건지산이라고 해서 전주의 동쪽, 북쪽을 이렇게 쭉 맡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작은 언덕이긴 합니다만 이게 전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전북대학교 땅이에요. 최명희 선생이 이제 대학교 졸업을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최명희 선생은 이제 아파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좀 했는데요. 전주시하고 남원시하고 우리가 서로 묘를 모시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북대학교 측이 먼저 땅을 제시를 했고, 유족들이 이곳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최명희 선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잦아지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오히려 가장 지금이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그 문학관 이름이 전주에는 최명희 문학관이고 남원에는 혼불 문학관입니다. 그 차이를 왜 그런지 혹시 아시겠어요? 남원은 작품의 배경. 예, 맞습니다. 남원은 작품의 배경이고, 전주는 최명희 선생이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첫 번째 직장을 갖고 이런 공간입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원래 계획은 200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혼불 문학관은 2004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한참 늦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만든 서류를 다 그곳에 줘서 먼저 좀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전주가 늦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어디다 세워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생가 바로 옆에, 생가 자체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에 저희들이 2006년부터 있으면서 그 사이에 한옥마을이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있었습니다. 전주 자체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 뒤에 얄궂은 수식어들도 있었어요. 먹방의 도시, 꼬치구이의 도시,
예,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좀 그래도 한복의 도시, 한복 체험의 도시 뭐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나가긴 하는데, 그런 말들이 있을 때에도 다행히 이 최명인문학관이 무언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문학적인 무언가를 편하게 줄 수 있는, 물론 전주 한옥마을은 곳곳마다 얽혀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오시면 더 깊이 있는 체험들이 가능한, 근데 이제 공부하고 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냥 와서 잠깐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 최명인문학관입니다. 홈불은 맨 처음에 한 권으로 나왔고요. 90년도에 4권으로, 그 다음 96년도에 10권짜리로 나왔다가 절판이 됐습니다. 그 뒤 2004년도에 다시 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이 출판사는 매한출판사라고 유족분들이 만든 출판사예요. 자, 이 밑에 썰어놓은 건 뭘까요? 예, 홈불의 문장들을 썰어놨습니다. 이걸 왜 썰어놨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늘상 청소만 시킬 수는 없어서 홈불 조금만 읽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합의도 봐요. 딱 5장만 읽어라, 3장만 읽어라. 근데 애들이 못 읽어요. 특히 중학생 애들은 안 읽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크게 읽어봐, 그래도 안 읽어요. 처음에 장난 좀 치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가위를 줬습니다.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오려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문장들을 오려가지고 그냥 버리지 않고 연습장이나 지갑이나 이런 데다가 딱 붙여요. 그러면 이건 홈불 속에서 분명하게 앞과 뒤가 있는 문장인데, 그 친구 연습장에 딱 붙인 뒤로는 새로운 문장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귀한 문장으로 홈불이 다시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최명인문학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했던 게 최명희 선생의 작품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홈불 한 작품밖에는 많이 몰랐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 발표한 작품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최명인문학관 만들어지면서 220편 정도의 작품을 찾아냈습니다. 최명희 선생이 쓴 수필, 꽁트, 뭐 기타 등등의 굉장히 단편 소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최명희 선생 앞에 수식어가 원래 있잖아요. 17년 동안 홈불 한 작품에 매달려. 제가 이렇게 많은 작품을 찾아내고 난 뒤에 죄의식이 확 들었어요. 이 문장이 사라지게 생겼잖아요. 17년 동안 200 몇 작품에 매달려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홈불이라고 하는 작품은 연재를 했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요걸 보면 발표한 그 시점 그때 그 작품이 홈불 연재했던 그거하고 단어들이 다 같아요. 맥이 다 닿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도 대부분 어떤 미풍양속이나 아니면 계절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홈불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 문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문학관이라고 하는 게 굳이 어느 공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여기는 최명이나 홈불을 읽지 않았어도 어떤 것이든 와서 보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읽다가 뭐 저기 보면 사전을 시집처럼 읽다, 뭐 최명희 선생 뭐 이런 문장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시집이나 사전이나 이런 단어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자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2004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13년 됐는데, 이 자리에 위치가 또 이렇게 꾸며진 것이 고즈넉하게 꾸며져서 우리나라 문학관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게 7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74개 문학관 중에서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갖다가 연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죠. 또
문학관 내에도 이 전주하고는 좀 달리 여기에는 물론 작가 선생님의 소개도 나오고 프로필도 나오고 뭐 지필실도 나오지만은 소설의 주요 장면 10장면을 갖다가 디오라마로 연출을 시켜놔서 그 밑에 가면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소설 장면을 읽어주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설사하고 같이 이렇게 돌면서 해설을 들을 것 같으면 그 소설 한 권을 갖다가 거의 맥락을 갖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 동아일보사에서 창사 60주년 기념 2천만 원 고려 장편 소설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혼불 소설의 일부를, 혼불 소설은 뭐 다 아시다시피 5부로 되었고 그때 일부를 갖다가 출품을 해서 여기에서 이게 당선이 돼서 그때의 최명희 선생의 그 자서전을 보면 2천만 원을 타가지고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렇게 이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아마 화폐 가치가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상금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봅니다. 그래서 그의 6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이것이 연재되기 시작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에 걸쳐서 1부작을 갖다 전부 다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2부, 3부, 4부, 5부까지는 동아일보의 자매지라고 할 수 있는 월간 신동아이다 연재를 합니다. 87년도부터. 그래서 그것이 1995년도 말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소설은 무려 17년, 처음에 시작해서 끝나더라까지 17년 2개월이 걸린 그런 대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95년도에 연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1년 동안에 이 원고를 갖다 다시 재정리를 해서 96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한길사에서 나온 이 혼불 책 10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갖다 읽어봤으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런 우리의 어떤 개인의 혼불이 아니라 작가 선생님께서 이 책 속에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혼, 민족의 정서, 민족의 정신, 민족의 어떤 의식 가치관을 갖다가 우리 모국어 속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갖다 시도하셨던 것이죠. 작가 최명희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갖다 하셨죠.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의 지문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글 쓰는 것과 말을 갖다 내용을 보고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거, 그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이나 사상을 갖다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한 것이죠. 최명희 작가의 혼불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책이 혼자 읽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저만의 의견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서로 책 읽고 의견 교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이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었어요. 다시 이제 인문학 강좌 한다 하니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읽게 됐었죠. 첫 번째 읽은 건 완전히 틀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었고, 또 이 무대를 온다 하니까 뭐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참가를 했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살아 계셨던 그런 그 흔적이랄까, 뭐 편지, 뭐 이런 책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크게 본 거는 원고지에다 직접 쓰신 그거를 보고 정말 너무 감명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꼭 기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리의 문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요. 전라도의 역사, 그리고 미술, 그리고 문학을 대변해가지고 전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언어를 가장 잘 구사하고 있는 혼불이라는 문학 작품을 저희가 주제 도서로 선정을 해서 저희 오늘 탐방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혼불은 1930년대 말 전라도의 한 유서 깊은 문중에서 무너지는 종가를 지키며 치열하게 몸을 일으키는 종부 3대와 천하고 남루한 상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애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역사와 암울한 시절,
외형적으로는 국권을 잃고 일제의 탄압을 극심하게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조선 말의 정신구조와 문화를 지탱하고 있던 이중적 시대 상황 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상처받고 뒤집히고 본회하며 한없이 몸부림치지만 아름다웠던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원고지 1만 2천 장에 달하는 작품입니다. 2017년 도서관 기뢰의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립 도서관은 2005년 11월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는데요. 책 읽는 도민, 행복한 전남 구현을 위해 설립된 전남도립도서관은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독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